네, 안녕하세요. 안태육장입니다.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날씨 갑자기 더워져가지고요. 아이고, 이 빨간색인데 더 더우시죠? 자, 오늘 나오신 토커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우 충북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선영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포차는 처음 오신 거죠? 네네. 오늘 손님들 오늘 안주거리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안주거리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술이 또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북 최고, 전국 최고의 막걸리 하면 청주 생막걸리죠. 요거를 지금 생산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청주입니다. 짠. 좋은 술 세종. 청주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 경기호 사장님이 요거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도에 가서 사오시는 분들, 이게 우도 땅콩, 이거 막걸리인데, 우도 거 사지 마시고, 거기서 사시고, 청주에서 역시 좋은 술 세종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우도 땅콩. 이게 청주 막걸리 집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먹고 아주 그냥 극찬을 다 하셨겠죠. 이도. 요새 최종 이방원 아들, 요새 이방원 삭제잖아요. 거기 이제 아들 충녕대군 어릴 때 이름이 이도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술 세종 경기호 사장님이 세 종류를 이렇게 협찬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시리즈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이제 매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삐딱포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PPL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주거리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사무처장님 모신 게 최근에 그 고소장? 네네. 들고 경찰서 간 거 몇 년 만이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못 본 것 같아. 그럼 무슨 근조화 단체가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게 금방 치울 줄 알았더니 안 치우더구만요. 네. 우리 고소장 제출했어요? 고소장을 어제 제출하고요. 예. 오늘 저희가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네네. 빨리빨리 처리. 예. 경찰의 의지가 있는 건 것 같은데.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전화라도 한 통 안 왔습니까? 근조화가 50개인가 60개인가 써 있던데? 일단은 저는 이 사태가 너무 사실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집안 싸움이 시민단체에게로 불똥이 튄 사건이고요. 뜬금없는 정치인 2명이 나와서 뜬금없는 단체들과 결합된 그 혼탁 과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네. 강남 3선 출신의 이혜원 씨 그리고 안산 4선 출신의 김영환 씨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사파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윤사모라는 단체와 네. 충북 학생 청년 연합이라는 단체가 가세해서 그 두 후보의 출마를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도청 앞에 근조화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조화환 퍼포먼스의 그 단체 이름을 살펴보니까 시민단체의 명의를 그대로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10여 개의 단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몇 차례를 나가봤는데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단체들, 유령 단체들이 가득한 이런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바로 잡고 이 문제를 좀 환기시킬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참 근조화환이 청주 시내에 그렇게 많이 늘어선 것도 제 처음 봤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꽃이 안 팔리니까 도와주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름 없던데요, 거기? 이거 50개 중에 좀 저야 또 한숨 별로 안 유명하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근데 그 근조단체가 시민단체가 특허가 있냐? 이런 보도도 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령단체, 곧 조직될 단체라고 그렇게 합리화됐던데. 참, 요거 말씀하기 전에 요번에 그 8개부터 장관 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장관. 우리 네. 좀 도지사 때는 관심이 많은데 거기 그 장관 후보자 중에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문체부 장관은 네. 이시종 지사님 하면 좋아요. 의회 마스터십이 체육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체육인이 문체부 장관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문화 쪽이지.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에는 한 번 더 시장이 가면 좋아. 네.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네. 본인이 또 출마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왜 뭐 그러세요?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 네. 이시종 지사님하고 한번더 시장님한테. 제가 두 분을 많이 존경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근조단체 이 좀 근조단체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도청 서문 앞에 8일 날부터 게시했죠. 네. 근데 심날이 뭐냐면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10일 날이었어요. 네, 심날. 그러니까 내부 그거 앞두고 음. 쫙 그 도청 서문 앞에다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봤죠. 그러다 전국 뉴스도 나오게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멋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거 충북 도민들이 난리가 났구만. 이래가지고 전화 왔을 때 이 사람 나쁜 놈들인가 보다. 이래갖고 그거를 유도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컷오프가 나오긴 했지만 이 비공개 여론조사에 이미 왜곡된 결과가 반영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혜원 후보 예비 후보가 탈락했던데 좀 아까 세 명은 됐지 않습니까?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예, 오재세 그분은 그러면 근조화한 이 시위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왜곡될 수가 있었대고 전화 받았을 때 그런 거 보면 왜 뜬 애기들이 여기 와서 그래? 거의 동조할 수가 있거든요. 전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렇죠. 좀 네. 빨리 성명을 냈었는데요.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한다. 그래서 김영환, 이혜원 후보는 출마를 철회하라. 이런 성명을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조 하안이 도청 앞에 섰을 때 시민사회단체 내부에 있는 활동가들마저도 이게 참여연대에서 한 건가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단체 이름도 거기에 세웠냐고. 근데 합리적으로 시민단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유들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4월 8일 날 네. 항의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저희 단체 근조화함만 치웠더라고요. 그래요? 사과 성명도 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과를 단체들은 하긴 했어요.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통해서. 근데 나머지 단체들은 저희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던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고소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고소했다는 것조차도. 근데 이게 그 명의 도용한 것도 뭐 보니까 4인 위조? 명예훼손으로 했지만 이게 선거랑 관련된 거라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오세재 의원은 바꾸 부르면 혼나요. 그런가? 아니요, 하이타이처럼 아주 민주당을 세척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그 두 명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하니까 네네. 우리 편인갑다. 갖다 섰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그렇죠. 오인을 받은 것 그랬을 자체가 수 저희는 있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명예훼손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에도 분명히 저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근조화함뿐만이 아니고 이날 청주 시내 전역에 청주 시민 일동 이런 명의의 네. 현수막도 다 붙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자금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저는 배우를 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가 누군지 아마 경찰에 네, 수사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고 뭐 짐작은 되나 뭐 실제로 모르니까 하여튼 경찰 수사를 통해 잘 밝혀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참 그 시민단체 측에서 백색 테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조금 살벌하더라고요. 단어가 그 정도로 좀 이게 좀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이 명의도용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특허 등록 냈냐 뭐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해당 단체의 회원분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예훼손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제 한 번도 이런 사태를 저는 찾아본 다른 지역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더 교모해. 예를 들면은 제 이름 팔 때 조동욱을 조동욱 하면 그냥 조동욱인 줄 안다고. 네. 그런 식. 네. 네? 그치 충북 도리 때 조동옥 교수 이렇게 쓰면은 이게 연상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한테 뭐 혹시 개입된 거 없냐? 근데 사실은
개입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음. 그게. 근데 두 분은 여기 있는 안주처럼 얘기를 해요. 노가리. 노가리를. 또는 여기 안주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리발. 오리발. 아, 근데 오리발이 없습니다. 뭐 아니겠죠. 뭐 귀신이 묻혔겠지 뭐. 제가 금요일인가 가서 촬영하러 갔잖아요. 갔더니 65개 중에 15개는 한 꽃집 사장님이 와서 치우더라고. 이거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리본을 바꿔달겠다. 그런데 그냥 가서 안 왔어요. 그 나머지만 지금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버티기로 해서 오늘 이혜훈 후보 날렸으니까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처벌은 뭐 수사를 받으면 법이 저촉되면 근데 처벌 받겠죠? 아무튼 그 두 분이 워낙 저기 사람들이 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귀신이 묻힌 것 같아요. 요즘 그 무속신앙이 굉장히 유행해서 아하. 나도 끝난 다음에 저기 애기 동자한테 점이나 물어봐요. 나 집 옮길라 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아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거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진다는 거. 예, 이름을 도용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틴다는 거. 이거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 이거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전 제목에 백주대낮인데 얼떨결에 맥주대낮으로. 아, 맥주 아 역시 진짜 솔직히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제가 보면 요번에 국민의힘이 충북도에서 5만 정도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 이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데 아 이런 분들 진짜 누군지 밝혀지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걸 아무리 배우가 밝혀지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동을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이 단체와 배우를 두고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가자. 네, 그래서 네. 그 죗값을 충분히 치르게 하자. 지금 이런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한 소송 비용은 있어요? 저희 대표님이 그 변호사셔가지고요. 무료로? 예, 한번. 아니면 제가 좀 도와드려요. 아, 예, 함께. 행정적으로. 예. 아, 예. 아니 진짜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돼요. 이런 행동은 다시는 못하게. 그 삐딱토크라고 막말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거 생방송인데. 그러니까 생방 아니어도, 생방 아니어도, 예. 하여튼 증거가 남는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송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 괜찮은 그리고 얘기고. 변호사님이 다 낸다 그러면 제가 식사라도 거대하게. 네, 감사합니다.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초장님이 지금요 1시 50분인데 3시에 상당경찰서 그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고소인 조사,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어제 12시쯤 접수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오늘 언제 전화 왔어요? 근데 오늘 오라고? 아, 요즘에는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네. 고소장을 접수하면 네. 그 담당 진흥과에 가서 네. 그 팀장님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뭐 늦출 이유 없다 이런 거고 저희도 가능한 빨리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바로 잡아서 예, 예. 협의가 돼서 예. 고소인 조사하면 좀 이따 이제 피고소인 조사할 텐데 고소인 조사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며칠이나 갖고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수사를 빨리 할 건지. 빨리 하겠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물증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화원들의 2-3개 업체에 이제 뭐 주문을 받은 업체까지도 아마 특정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때가 또 뭐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랑 막 맞물려가지고 경찰도 아주 그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확실하게 하여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이번 기회에 선제 타격을 좀 네, 하도록. 맞습니다. 선제 타격을 그 그 유령단체. 근데 저는 성관이가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태가 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걸 뭐 예전 같으면 법조항을 들어서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체로 철회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찰서에 가서 그러면 성관이 쪽에서 뭔가 뭐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그만둬서 그러나?
저번에 선거할 때도 뭐 코로나 확진자들 어디 속구리 갖다 나르고 요새 선관위 좀 정신 차리셔야 될 텐데 아니 그거 도용하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고발하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데 뭔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주거리가 오늘 상당히 많고 맛있다고 해야 되나 안주가 그런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 레밍 발언 아시죠? 2017년 7월에 청주 뭐 여러 군데서 물난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유럽 해외 연수 갔다가 거기서 국민이 레밍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김학철 전 도의원 어제 그 페이스북에 도의원 선거 나간다고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레밍 도의원하고는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이선영 처장님이 충북시민연대 소속이죠. 네네. 거기다 어제 그 고소한 건 시민단체 연대회의. 연대만 나오니까 이분이 고대 출신이에요. 고대. 그래서 출마를 하는 거예요. 맞구를. 연대만 있으면 되냐? 고대도 나오니까. 아이고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어제 페이스북 올렸냐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어디 학교 나왔어요? 뭐였대? 저요? 아닌가? 한양대? 2차. 2차는 또 뭐예요? 아니. 3차까지 있었어요? 우리 때 1차, 2차 있었어. 정기훈. 네, 훌륭하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레밍 발언했던 그때 당시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며요? 네, 저는 김학철 전 의원의 이 출마 선언이 또 막장 정치의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자칭 애국 우파이신데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공공선, 상식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청주에 사상 초유의 물난리가 났을 때 이제 해외 연수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민들을 레밍에 빗대서 이제 비하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함께 갔던 두 분은 그 자리에서 100배 사과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학철 의원 사퇴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고요. 도의회에 가서 이제 시위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이제 본회의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이제 김학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여하는 그 회의장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김학철 의원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쳤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문재인 씨한테다 가서 사퇴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기똥말라고 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자기 반성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다 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 인지도는 푸틴급이에요. 푸틴과 같은 급, 그러니까 인지도는? 인지도는 푸틴급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미친 개들이 다 지금 윤석열 거기에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그때 사살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못됐어. 그러니까 그쪽 발언이 그때도 셌구나. 아니 근데 그렇게 사살해야 된다는 사람들 밑에서 왜 선거운동 했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레밍 발언에 대해서는 애써 이제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좀 청렴했다. 뭐 청정 정치인, 자칭 애국 우파 뭐 이런 표현했더라고요. 내일 되면 페이스북에 처장님하고 저는 우크라이나가 돼 있을 거야 그분한테. 근데 아직 그 청주 이선거군가에 이제 등록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분구가 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돼 있으니까 두 개로 쪼개지면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복당을 받아준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복당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 뇌리에 잊혀지지 않았을 때 이때는 복당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점령군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 극강의 자신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태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잊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있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2021년 12월 20날 받았죠. 그때는 이제 선거가 팽팽하니까 한표라도 아쉬워서 받았는데 복당을? 네, 복당을. 그다음에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간다는 건 이제 안하무인으로 가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유권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1970년생인데 뭐예요, 그럼 직업도 없는데. 아, 그러면은 푸틴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레밍이에요? 어우, 그거 아주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2017년에 그 KBS가 특종했잖아요, 그날? 나도 초등학교 나왔다니까 그 정도 배우지. 그래, 그분들이 유럽 어디, 뭐 스페인인가 어디 있다가 이제 급거 돌아오는데 방콕을 거쳐서 왔어요. 그때 제가 방콕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재를 가나마나 하다가, 아유, 그걸 어떻게 가. 그래서 못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하여튼 스페인에서도 그 미친 상대는 알득하고, 뭐 미친 게 주로 동물들을 사랑해.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공천신청 할 거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면 국민의힘은 망하는 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죽을 것 같습니까? 뭐 그런 내락이 있었으니 그렇지. 본인도 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율하지 사실은 않는 이상은. 어제 이제 진천에서도 저희가 네. 제보 전화를 좀 받았어요. 네. 2017년인가 이제 군의원이 그 공무원을 때려서 문제가 됐었던 의원이 있습니다. 진천에서? 예, 예. 근데 그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방의원으로 또 출마를 하겠다. 아, 그때 그만뒀는데 예, 예. 그 이후로? 그래서 지난 선거에는 못 뽑힌 거죠. 네, 그랬는데 안 이번 나와서? 선거에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학철 전 도의원 문제와 이분의 문제를 좀 같이 성명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사무실에서 그분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전 의원? 예, 예.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신다. 이제 이게 이번에 출마를 지역 사회의 스트레스다. 이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진천도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거기도. 생거 진천이라고 그래요. 네. 하여튼 거기도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이슈의 인물들이 가끔 발생을 해서. 그리고 그 김학철 전 도의원 이번에 뭐 구구절절하게 다시 자기 뭐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말고 또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나 이런 사람도 혹시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님? 아니, 처장님. 왜? 또 이런 건 자신 없어요? 저는 굉장히 착해갖고. 난 까는 건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제 최준현 청주시장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전통시장 출입을 금한다 뭐 이런 정도의 강도 높은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역에서 뭐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같은 그 대형 쇼핑몰 이런 걸 입점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일정 정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 동안 사실 제일 어려운 계층들이 소상공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뭐 어쨌든 지역 경제의 제일 앞에서 골목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입점되면 이분들은 그냥 다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존의 문제이고 네. 우리 가족과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이걸 유치할 거냐? 저는 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상생의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네.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 보니까 그 산남동 입구에 그 선거 사무실 있어요. 제 출근길인데 보면 이렇게 스타필드 유치 딱 아니, 근데 써놔가지고. 저기 실수했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스타워스를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얼떨결에 잘못 말한 게 그걸 스타워스를 그냥 필드를 그런데 하여튼간 육거리 시장도 가봤더니 그 선수가 걸려 있어요. 뭐 이렇게 대형 유치 뭐 업체를 유치하는 CEO는 뭐 반대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근데 있어서 아무튼 정치적 리스크가 큰 것 같던데.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역외 지출이 6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돈 갖고 서울 이런 데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송역이 발달되고 강남터미널이 발달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강남터미널 봐봐 내려가면 신세계백화점이니까 거기 다 사갖고 내려가요. 이 60%예요. 근데 이제 스타필드 같은 게 오면 돈은 우리가 소비하고
여기서 돈을 소비하고 그 돈은 서울 쪽으로 또 본사가 이제 본사 그쪽으로 가니까.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손인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예. 저기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무슨 스타필드 이런 거 유치하는 거는 좀 이렇게 하책이다.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한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냐고. 또 국민의힘 측 인사가 그런 걸 써서 최진원 의원이 약간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요새 선거운동하던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착한데. 우리 삐딱 토크 여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사람 착해요. 예.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서원구에다가 그 사무실 놓은 거예요? 아, 그 청주시장이니까 원래 저기 집은 상당부잖아요. 상당부는 산보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 서원 당협위원장이가 노린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 순진해서 그런 거 안 해요. 최전일 의원님 나중에 또 얘기해요. 혹시 뭐 이랬어요. 이 지방선거에 이런 류는 안 된다. 사람 코가 안 찍어도 이런 사람 좀 안 되지 않겠니? 이런 건 뭐 없습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그냥 급실급실 하는데 당선만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불통이고 뭐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 있어. 있어. 네, 있어요. 주로 집무실에서 첫 번째 도시락 많이 까먹으시는 분이신데 뭐 완전히 뭐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마냥 이런 분들은 제발 이제 공천도 안 줬으면 좋겠고. 공천 주지 말라고 시민단체에서 저번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그 한범덕 시장 공천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저기 만약에 한 시장이 너무 콕 찍어서 얘기했나? 난 한 시장이 당선되지면 증평으로 이사 간다 그랬더니 진천 사는 사람이 진천으로 오래. 거기가 더 좋대. 가실 때만 와서 좋겠어요. 네. 아니 저번에 그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예. 시민단체 연대회 이름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민주당이 보니까 그 뭐 컷오프를 시킬지 말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도 시장이 공천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직은 저는 그 상상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분이 안 된다에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충북 정치의 특징이 산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무? 예. 여성 청년 진보가 없다. 여성, 청년, 진보. 예. 예. 그 충북 정치를 대변하는 분들이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5, 60대 이상의 다선 남성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선 이상의 그 정치인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피로감, 우리 지역에 이제 피로감들이 지금 많잖아요. 두 번까지만 해라. 예. 근데 재선 이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독선적으로 지방 정치를 운영한다거나 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핵심인지를 알기 때문에 놀다가 와서 이제 의정 활동할 때 딱딱 찝어주는 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큰 공헌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런 분들은 더 이상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그 한범덕 시장님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했잖아. 네네. 그래 그만해야지. 그럼 두 번 했잖아. 뭐 본인 생각은 다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아무튼 그거 말고 복지부 장관으로 가려니까 노인 일자리 참.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번에 출마 안 하십니까? 저요? 예. 아니 아까 사무가 없어요. 사무가. 네. 사무 세 개가 없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없어. 아 장애인도 없어요. 나 좀 이렇게 배려 공천 좀 해줘봐요. 아유. 그래서 장애인, 청년, 여성 또 하나 누구 뭐라 그랬죠? 진보. 진보. 네. 뭐 초장님은 생각 없으세요? 예, 저는. 대표 선수들 확 내보내야지.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안 말씀을 들었어요? 드렸는데, 저는 소를 키우는, 네. 아니 그 이성우 그 사무처장이라도 내보내요. 그분도 소를 키우겠다고 아유 그러시더라고요. 소라도 이렇게 많아요. 2명 정도는 키워야. 요즘 그래도 뭐소 키워갖고요. 껍질 싹 벗겨갖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나저나 그 저기 충주에서. 페미니스트 7인 어쨌든 용감하게 도전했어요. 네. 그 예비 후보 등록비가 그래도 200만 원인가 300만 원 텐데 돈도 그렇지만 젊은 그 청년들이 23살짜리도 있더구만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신선한 반향이고요. 저는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페미니즘 정치를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예. 어쨌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예, 자꾸 새바람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아무튼 그리고 예. 요번 지방선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2년 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네네, 총선. 그때 좀 장애인 좀 배려해서 좀 공천 좀 줘봐요. 시민단체 그렇게.
내가 꼭 휠체어 안 밀더라도. 그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네. 그 지역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상당부 지역위원장 지금 대행체였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 그 상당부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시장되면 그래 이사 못 이사 가야 돼. 가시겠네요. 아니 이사 가야 돼. 그럼 진천에서 저 국회의원 하시려고요? 네. 아니 하여튼간 이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발로 굉장히 그 뭐라고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게 지금 대충 이렇게 한번 정치적인 이슈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약간 요거 봐라 요거 뭐지 물 들어올 때 노접을 하고 어떤 그 잘못된 행태들이 네. 뭐 떳떳하게 다시 뭐 옛날에 그 옛날 얘기 뭐 하자면 뭐 서북 청년단 예. 뭐 이런 그런 아찔한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저기 이슈를 잡아. 국장님 말씀처럼 성공하는 비결은 물 들어올 때 잠수 타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잠수 잠수 타는 거예요. 네. 근데 노젓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보드 엔진을 틀어줬잖아. 이거 충격기로 가는 거지. 네. 오늘 삐딱 토크의 그럼 결론은 물 들어올 때 잠수 타자. 그래 오래 간다. 예. 그리고 저 처장님은 그 저기 조사 잘 받으시고. 네네. 오늘 몇 시간 정도 해요 조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 뭐 피의자 조사는 아니니까. 고소인이니까. 거기 당당히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네, 고소한 하루 되시길 네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